우리가 아플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의사들, 이 미래의 의사들을 키워내는 사람들이 지금 소리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의료 시스템의 바로 그 뿌리를 흔들고 있는 문제, 의과대학 교수들의 번아웃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목이 말 그대로입니다. 미래의 의사를 가르치는 의사들, 바로 의대 교수님들이 지금 소진이라는 이름의 보이지 않는 전염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잠시 뒤에 보실 데이터가 이걸 증명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 의료를 책임질 사람들이 지금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아주 심각한 신호인 거죠. 자,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이게 바로 한 연구가 보여주는 우리나라 의대 교수님들의 현실입니다. 34%가 정서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고 66%가 넘는 분들이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와, 이것도 정말 높은 수치죠.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바로 이 마지막 숫자입니다. 92.4%.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 일에서 성취감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열의 9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하는 자괴감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무서운 숫자 뒤에 숨어있는 번아웃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그냥 피곤하다 하는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심리학자들이 이걸 명확하게 정의를 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째는 정서적 고갈, 말 그대로 감정의 배터리가 완전히 닳아 없어진 상태예요. 두 번째는 비인간화, 좀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냉소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로, 대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합쳐지면 개인적 성취감이 뚝 떨어지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번아웃이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처럼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감정적으로 너무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자꾸 냉소적으로 변하고 결국엔 내가 하는 일의 의미나 보람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 결과는 정말 개인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몸이 좀 피곤하고 잠이 안 오고 이런 신체적인 신호로 시작해요. 그러다가 집중도 안 되고 자꾸 짜증이 나고 우울해지죠. 이게 심해지면 결국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심지어는 아예 직업을 그만두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정말 무서운 상태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라는 의대 교수들이 왜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걸까요?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요. 이분들이 매일같이 말 그대로 세계의 전선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교육자, 연구자, 그리고 임상의사, 이 세 가지 역할 사이에서 말이죠. 자, 첫 번째 전선부터 보죠. 바로 교육자로서의 무게입니다. 그냥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미래 의사들의 롤모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인성, 태도, 모든 면에서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새로운 교육법도 공부해야 하고 복잡한 커리큘럼도 이끌어야 하고. 근데 만약에 교수가 번아웃 상태에서 학생들한테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그대로 학습돼서 결국 미래 의사들의 실력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선, 연구자로서의 끝없는 경쟁입니다. 의학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논문을 써야 한다는 압박감. 이게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고 해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한국 의대 교수님들한테 뭐가 제일 힘드세요? 라고 물었더니 바로 이 과도한 연구 실적 압박을 1위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주려 가면서 연구하고 논문 쓰고 연구비 따내고 이런 현실이 이분들을 지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셈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선입니다. 바로 환자를 직접 돌보는 임상의사로서의 고된 현실이죠. 가르치고 연구하면서 동시에 생명을 다루는 진료 현장까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업무량에 의료소송 같은 위험 부담, 개인 생활은 거의 없는 이런 상황은 기본이고요.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역할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거. 이걸 다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그 압박감이 교수님들을 정말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부담감 모두가 똑같이 느끼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독 더 힘든 분들이 계세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먼저 경력 초반인 30에서 40대 젊은 교수님들, 막 자리 잡아야 하는 압박에 또 아이 키우는 부담까지 겹치죠. 그리고 여성 교수님들, 아무래도 일과 가정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가 더 클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일주일에 60시간 넘게 환자를 보는 임상 교수님들, 당연히 소진될 위험이 크겠죠. 이런 데이터를 보면 번아웃이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정말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이제 희망을 좀 찾아볼까요?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리도 두 개의 전선에서 함께 싸워야 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개인의 노력과 조직의 지원, 이 둘이 같이 가야만 합니다. 물론 개인이 취미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명상도 하면서 스스로를 챙기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이에요.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면 병원이나 학교 같은 조직이 나서야 합니다. 교수님들 목소리도 좀 들어주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도 시키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또 체계적으로 번아웃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쯤 되면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의대 교수가 힘든 거랑 나랑 무슨 직접적인 상관이 있지? 하고요. 그런데요,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 우리 모두의 건강 문제로 돌아옵니다. 이 파급 효과 한번 보세요. 정말 엄청납니다. 교수가 지치면 당연히 교육의 질이 떨어지겠죠? 그럼 실력 없는 의사가 배출될 수도 있어요. 연구에 대한 열정이 식으면 의학 발전이 멈추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직접적인 건 이거죠. 진료실에서 만난 의사가 나한테 공감을 못 해주고 그러다 의료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결국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우리나라 전체 의료 시스템의 수준을 떨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의과대학 교수의 소진은 미래 의료인을 위한 교육의 질, 그리고 우리 사회가 받게 될 의료 서비스의 질을 결정한다. 네, 바로 그거예요. 그분들의 번아웃은 곧 나의 건강, 우리 가족의 안전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만 합니다. 우리를 치료해줄 의사들을 치워내는 사람들, 그 치유자들의 치유자를 우리는 어떻게 다시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이건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